글로브고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활기찬 대륙으로 4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죠. 이 지역은 다양한 국가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며 각자의 속도에 맞춰 삶이 흘러가고 생활비 또한 놀라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오늘은 한 달 지출을 약 69만 원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나라들을 탐험해 볼 텐데요. 특히 매력적인 싱글 남성분이시라면 현지 여성들이 새로운 만남에 상당히 개방적일 수 있으니 예상치 못한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파트너를 찾는 활동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진 싱글 여성들이 가득한 가장 저렴하게 살고 은퇴할 수 있는 10개의 나라를 만나보시죠. 10. 몽골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광활하고 아름다운 내륙 국가입니다. 거친 풍경과 풍부한 유목 문화로 잘 알려진 몽골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깊이가 흥미롭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죠. 남쪽의 광활한 고비 사막부터 동쪽의 초원, 그리고 북쪽과 서쪽의 산악지대까지 몽골의 다채로운 지형은 정말 매혹적입니다. 생활비 측면에서 몽골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도심에 있는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를 임대하는 비용은 보통 한 달에 약 41만 4천 원에서 69만 원 사이이며 도심을 벗어나면 약 27만 6천 원에서 48만 3천 원으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전기, 난방, 냉방, 수도, 쓰레기 수거를 포함한 기본 공과금은 보통 한 달에 약 8만 2,800원에서 13만 8천 원 정도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약 2만 7,600원에서 4만 1,400원이 추가되고 대중교통은 매우 저렴해서 월 정기권이 약 2만 700원에 불과합니다. 종합적으로 울란바토르에 사는 독신은 월 생활비로 약 96만 6천 원에서 165만 6천 원 사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약 330만 명의 인구 대다수가 수도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는 몽골은 독특한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약 50.5%를 차지하는 몽골 여성들은 그들의 아름다움, 강인함, 그리고 강한 사회적 존재감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역할과 현대적인 직업 사이에서 능숙하게 균형을 맞추며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죠. 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영향이 혼합된 인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몽골 여성들은 외모와 패션에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들의 스타일은 종종 현대적인 트렌드와 전통적인 요소를 결합합니다. 그들은 축제에 참여하고 델과 같은 전통 의상을 입으며 후미, 목청노래, 나 전통춤과 같은 문화 공연에 참여하는 등 전통적인 관습을 소중히 여깁니다. 몽골의 안전지수는 47.6으로 어느 정도의 주의가 필요하지만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수도 울란바토르를 벗어나면 폭력 범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나 사기와 같은 경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붐비는 장소나 야간에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동남아시아 국가는 과연 어디일까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9. 베트남 활기찬 호찌민시의 거리부터 하롱베이의 고요한 물결까지 베트남은 모험과 평온함으로 은퇴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는 멋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공합니다.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넘어 베트남은 저렴한 생활비 덕분에 은퇴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돋보입니다. 독신 기준으로 평균 월 생활비는 약 69만 원에서 138만 원 사이입니다. 이는 미국 평균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월 414만 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죠. 전기, 수도,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공과금은 월 약 6만 9천 원에서 13만 8천 원으로 매우 합리적입니다. 외식비도 저렴해서 일반 식당에서의 식사는 약 2,070원에서 4,830원 사이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도 서구 국가 비용의 일부만으로 이용 가능하며 의사 진료비는 약 2만 7,600원에서 6만 9천 원 사이입니다. 베트남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는 수많은 독특한 축제, 특색 있는 요리,
그리고 웅장한 자연 경관에 흠뻑 빠져들 기회를 제공합니다. 타이치와 같은 전통적인 건강관리법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은퇴자들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촉진합니다. 베트남은 또한 아시아인 아내를 찾기에 좋은 나라로 높은 평가를 받아 많은 서양 남성들을 끌어들입니다. 인구는 약 5,120만 명의 여성과 5,001만 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미국 남성들이 높이 평가하는 특성인 충성심과 소박함으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광대뼈, 아몬드 모양의 눈, 그리고 매끄러운 피부를 포함한 섬세한 얼굴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아름다움은 종종 자연스럽고 미니멀한 화장과 베트남에서 전통적으로 아름다움의 상징인 길고 비단결 같은 검은 머리카락으로 강조됩니다.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는 우아함과 겸손함을 상징하며 단순한 디자인부터 복잡한 자수와 생생한 색상이 특징인 화려한 디자인까지 다양합니다. 안전은 베트남을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갤럽의 글로벌 법질서 지수에 따르면 베트남은 100점 만점에 92점이라는 인상적인 점수를 기록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7번째로 안전한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높은 점수는 낮은 범죄율과 현지 경찰력에 대한 대중의 강한 신뢰를 반영합니다. 8.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활기차고 다양한 국가로 멋진 풍경, 풍부한 문화,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3,2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는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 그리고 원주민 그룹이 어우러진 용광로와 같아 독특한 다문화 사회를 이룹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국가의 축제, 유리, 그리고 언어를 통해 기념됩니다. 서구 국가에 비해 말레이시아는 훨씬 저렴한 생활비를 제공합니다. 도심에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를 임대하는 비용은 보통 한 달에 약 41만 4천 원에서 82만 8천 원 사이이며 도심을 벗어나면 월세가 약 27만 6천 원에서 55만 2천 원으로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독신의 공과금은 보통 월 6만 9천 원에서 13만 8천 원 사이입니다. 월 식료품 비용은 식단과 생활 방식에 따라 약 13만 8천 원에서 27만 6천 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예산 친화적으로 월 정기권이 약 4만 1,400원에서 6만 9천 원 정도입니다. 개인 관리 용품 및 기타 잡비는 일반적으로 월 약 4만 1,400원에서 6만 9천 원 정도입니다. 종합적으로 독신은 말레이시아에서 월 약 69만 원에서 138만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무슬림 공동체로 유명하며 이곳에서 여성들은 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밝은 피부톤부터 어두운 피부톤까지 다양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국가의 다문화 유산은 많은 여성이 독특한 아몬드 모양의 눈, 높은 광대뼈, 그리고 뚜렷한 턱선과 같은 혼합된 얼굴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레이 무슬림 여성들은 지역 사회에서 높은 존경을 받으며 문화적, 종교적 기준의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종종 신앙과 겸손을 상징하는 히잡을 착용하는데 이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안전지수는 약 49.9로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균형 잡힌 안전 수준을 나타냅니다. 범죄 지수는 약 50.06으로 특히 도시 지역에서 중간 수준의 범죄율을 반영합니다. 다음 나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출신이신가요? 이 세 나라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어느 나라 여성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7. 캄보디아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자리한 캄보디아는 장엄한 풍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기념물이자 캄보디아 사람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앙코르와트 사원 단지로 유명하죠. 캄보디아인들은 강인함, 용기, 그리고 환대로 칭송받으며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자국에 정착하는 것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멋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넘어
캄보디아는 사람들의 매력으로 방문객을 사로잡습니다. 캄보디아의 생활비는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한 달에 약 69만 원에서 110만 4천 원의 예산으로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엠립에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를 임대하는 비용은 월 약 27만 6천 원입니다. 전기, 수도,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공과금은 월 약 6만 9천 원에서 13만 8천 원 사이입니다. 월 대중교통 정기권은 약 4만 1,400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장기 비자, 특히 은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최소화되어 간단합니다. 또한 캄보디아의 외국인 커뮤니티는 매우 환영하고 지지적이어서 새로운 삶에 통합하고 적응하기 쉽습니다. 여성은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합니다. 캄보디아 여성들은 우아함, 따뜻함, 그리고 빛나는 미소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매우 친절하며 외국인과의 우정을 쌓는데 개방적입니다. 2019년에는 320명의 캄보디아 여성이 미국 남성과 결혼하여 국제적인 관계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캄보디아 여성들은 종종 귀엽고 아담하며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과의 데이트에 개방적이며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큰 애정을 보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가족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며 남편, 아내, 자녀의 행복이 우선시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캄보디아의 안전지수는 47.66으로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안전 우려를 나타냅니다. 범죄 지수는 52.34로 국가 내 중간 수준의 범죄율을 반영합니다. 미얀마는 도시를 넘어 어떤 숨겨진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길들여지지 않은 풍경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탐험해보세요. 하지만 그에 따르는 도전 과제도 인지해야 합니다. 6. 미얀마는 북쪽의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부터 남쪽 벵골만을 따라 펼쳐진 울창한 열대림과 깨끗한 해변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풍경을 제공합니다. 인구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양곤이나 만달레이 같은 도시들은 활기찬 문화 및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생활비에 관해서라면 미얀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도심에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를 임대하는데 월 약 34만 5천 원에서 69만 원이 들 수 있으며 도심 밖에서는 약 20만 7천 원에서 41만 4천 원 사이입니다. 기본 공과금은 월 약 4만 1,400원에서 9만 6,600원 정도이며 인터넷 서비스는 약 2만 7,600원에서 5만 5,200원입니다. 월 대중교통 정기권은 약 1만 3,800원에서 2만 7,6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료 서비스는 저렴하지만 서구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월 약 6만 9천 원에서 20만 7천 원이 추가되는 개인건강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비자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다르며 관광비자는 약 6만 9천 원, 사업 또는 장기 비자는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총 생활비로 월 약 67만 6,200원에서 165만 6천 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미얀마 인구의 약 51.2%를 차지합니다. 미얀마 여성들은 우아함과 전통 의상으로 유명하며 종종 우아한 롱지를 입습니다. 그들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포부를 결합하며 가정과 사회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주된 양육자이자 주부였지만 미얀마 여성들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과 같은 분야에서 점점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임금과 근무 조건에서 성별 격차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얀마의 독특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의 조화는 이곳을 매혹적인 여행지로 만듭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베오에 따르면 미얀마의 안전 지수는 51.8로 중간 위험 환경을 나타냅니다. 여행객들은 일반적으로 사기에 주의하고 정치적 긴장이 더 높을 수 있는 태국, 라오스, 중국과의 국경 근처와 같은 특정 지역을 피하라는 조언을 받습니다. 5.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저렴하고 매혹적인 여행지 중 하나로 돋보입니다. 평화로운 풍경, 고대 사원, 그리고 여유로운 분위기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선사합니다. 메콩강의 고요한 강둑부터 루앙프라방의 장엄한 사원까지 라오스는 부인할 수 없이 매력적입니다. 예산을 중시하는 여행객과 잠재적 은퇴자들에게 라오스는 뛰어난 가치를 제공합니다. 하루에 단돈 약 27,000원으로 이 아름다운 나라를 탐험하며 맛있는 길거리 음식, 저렴한 숙소,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풍부한 문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집을 임대하는 비용은 한 달에 약 276,000원입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폐기물 처리와 같은 기본 공과금은 월 약 69,000원에서 138,000원 사이입니다. 일반 식당에서의 식사는 한 끼에 약 2,760원에서 6,900원, 좀 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한 끼에 약 13,800원에서 27,600원입니다. 의료 비용은 비교적 낮아 의사 진료비는 약 13,800원에서 27,600원입니다. 예상 월총 비용은 약 621,000원에서 138만원 사이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낙천주의와 삶에 대한 열정을 반영하는 따뜻한 미소로 유명합니다. 라오스 여성들은 긴 검은 머리, 건강한 구릿빛 피부, 그리고 빛나는 미소를 가진 온화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장, 행동, 일상생활에서 전통적 가치를 지키며 세계화로 인해 전통과 현대의 영향이 조화를 이룬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오스에서는 존중과 성평등이 깊이 존중됩니다. 라오스 여성들은 교육, 의료, 고용에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며 가정과 사회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합니다. 안전 측면에서 라오스는 여행자에게 안전한 목적지입니다. 넘베오에 따르면 라오스의 안전지수는 66.43으로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을 나타냅니다. 범죄 지수는 33.57로 비교적 낮으며 보고된 대부분의 범죄는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방비엔과 같은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매치기나 가방 날치기와 같은 비폭력 범죄입니다. 700개가 넘는 언어와 활기찬 문화가 어우러진 나라를 상상할 수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4.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19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2억 7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 광대한 국가는 300개 이상의 민족과 700개 이상의 언어가 엮어내는 풍부한 테피스트리를 자랑하며 활기차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생활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놀랍도록 저렴합니다. 독신은 월 평균 약 62만 1,000원의 비용으로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를 임대하는 비용은 보통 한 달에 약 27만 6,000원입니다. 전기, 수도,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공과금은 월 약 5만 5,200원에서 11만 400원 사이입니다. 식료품 쇼핑 비용은 한 달에 약 14만 8,000원에서 27만 6,000원 사이이며 월 대중교통 정기권은 약 2만 700원에서 4만 1,4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친화적인 비용 덕분에 인도네시아는 저렴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외국인과 은퇴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인구가 대부분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종교적 배경에 관계없이 외국인에게 따뜻하고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종종 유럽 남성들을 특히 매력적으로 여기며 아름다움의 이점으로 인식되는 서양인의 하얀 피부를 동경합니다. 재정적 안정은 관계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특히 중하층 배경의 현지 여성과 유럽 남성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필리핀 여성들과 공유하는 자질인 관계에서의 충성심, 존중, 헌신으로 존경받습니다. 그들을 차별화하는 것은 활기차고 사교적이며 에너지가 넘치고 명랑한 성격으로 활기차고 즐거운 관계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파트너가 됩니다. 안전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안전지수는 53.9로
중간 수준의 안전도를 나타냅니다. 이 등급은 살인 및 폭행과 같은 폭력 범죄율이 낮은 반면 소매치기와 부패는 더 흔하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안전지수는 지난 5년간 방문객과 거주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의 안전 상황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자, 다음 세 나라는 분명 여러분을 감동시킬 겁니다. 넘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는데 10초만 투자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채널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보답으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슈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좋죠? 3.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의 내륙 국가인 타지키스탄은 우뚝 솟은 산, 깊은 계곡, 그리고 생생한 녹색 목초지를 포함한 숨막히는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종종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파미르 산맥이 이 지역을 지배하며 멋진 경치와 야외 모험을 제공합니다. 생활비에 있어서 타지키스탄은 예외적으로 예산 친화적입니다. 도심에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를 임대하는 비용은 보통 월 약 27만 6천 원에서 41만 4천 원 사이입니다. 도심 밖의 장소를 선택하면 가격이 월 약 13만 8천 원에서 27만 6천 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 난방, 냉방, 수도, 쓰레기와 같은 기본 공과금은 보통 월 약 4만 1,400원에서 6만 9천 원 사이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월 평균 약 2만 700원에서 3만 4,500원입니다. 대중교통은 매우 저렴하여 월 정기권이 약 1만 3,800원에서 2만 700원 정도입니다. 택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짧은 거리는 단 몇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전반적으로 독신은 월 약 55만 2천 원에서 82만 8천 원의 예산으로 타지키스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여성들은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의 특징이 혼합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여성이 인상적인 검은 눈, 긴 머리카락, 그리고 화려하고 자수가 놓인 드레스와 스카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강한 전통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한대,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보완됩니다. 타지크 여성들이 외국 남성과 결혼하려는 욕구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다양합니다. 전통적으로 문화적, 사회적 규범은 공동체 내에서의 결혼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세계화와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외국과의 결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종종 더 나은 경제적 기회와 해외의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한 인식에 의해 주도됩니다. 안전 측면에서 타지키스탄의 안전 지수는 55.22로 중간 수준의 안전을 나타냅니다. 이 등급은 낮은 수준의 폭력 범죄와 중간 수준의 경범죄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합니다. 구체적으로 강도 및 폭력 범죄의 위험은 비교적 낮지만 부패와 뇌물에 대한 우려는 매우 높습니다. 낮에는 혼자 걷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밤에는 주의가 권고됩니다. 2. 네팔 지도상으로는 아담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네팔은 다양한 지형과 풍부한 문화적 깊이를 자랑합니다. 세계 최고봉인 장엄한 에베레스트 산부터 광활한 녹색 계곡까지 이 나라는 많은 인상적인 자연 경관을 제공합니다. 환대와 따뜻함으로 유명한 네팔 사람들은 방문객을 가족처럼 맞이합니다. 관광객들은 지역 사회의 유대감과 친절함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팔은 예산이 한정된 은퇴자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도심의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 임대료는 약 27만 6천 원에서 55만 2천 원 사이이며 도심 밖의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는 약 13만 8천 원에서 34만 5천 원입니다. 공과금은 보통 약 4만 1,400원에서 6만 9천 원, 인터넷 서비스는 약 2만 700원에서 3만 4,500원입니다. 대중교통 정기권은 약 1만 3,800원에서 2만 700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 교통, 공과금을 포함한 월 생활비는 약 55만 2천 원에서 96만 6천 원 사이입니다. 여성은 네팔 전체 인구의 약 52%를 차지합니다. 네팔 여성들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사 노동과 외부 직업 모두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치와 문화적 전통으로 존경받고 숭배됩니다. 네팔은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은 선출된 대표의 약 41%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7년 선거의 거의 41%에서 약간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가는 아직 지방 수준에서 여성 대표성 50%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및 법률 조항은 전국 6,743개 구역 각각에서 최소 2명의 여성이 구의원으로 선출되도록 보장합니다. 네팔의 안전지수 점수는 62.3으로 안전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중간 범위에 위치합니다. 이는 네팔이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여행객과 거주자는 여전히 일반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네팔의 폭력 범죄는 낮으며 대부분의 안전 우려는 특히 관광 지역과 성수기 동안의 소매치기나 사기와 같은 경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또한 6월부터 9월까지의 몬순 기간 동안 지진과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에 직면합니다. 역사, 문화, 그리고 경제성이 함께 어우러진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파키스탄의 활기찬 삶을 탐험하고 예산을 중시하는 은퇴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인 이유를 알아보세요. 1. 파키스탄 아라비아해와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 사이에 자리한 파키스탄은 북쪽의 눈 덮인 산부터 남쪽의 햇살 가득한 해변까지 숨막히는 풍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북부의 길기트 발티스탄 지역은 멋진 아름다움과 풍부한 역사 및 민속 문화 유적지로 유명하여 현대 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안식처가 됩니다. 파키스탄의 주요 매력 중 하나는 극도로 합리적인 생활비입니다. 개인은 월 약 27만 6천 원에서 41만 4천 원의 예산으로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슬람아바드나 카라치와 같은 번화한 도시에서 아늑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의 임대료는 위치와 편의 시설에 따라 월 약 10만 3,500원에서 17만 2,500원 사이입니다. 85제곱미터 아파트의 공과금은 보통 월 약 9만 6,600원에서 13만 8천원 사이입니다. 식비도 상당히 저렴하여 월 약 6만 9천원에서 10만 3,500원이면 신선한 현지 식료품을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매우 경제적이어서 시내버스 이동에 월만 3,800원에서 2만 70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은 풍부하고 활기찬 문화를 자랑하며 특히 여성의 전통 의상에서 두드러집니다. 복잡하게 수놓아진 다채로운 드레스는 패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 여성들은 강인함과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선구적인 노력으로 유명합니다. 성불평등과 제한된 교육 기회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기업가와 리더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권한 부여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는 여성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재정적 독립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해서 파키스탄의 안전지수는 56.8로 세계 표준에 비해 중간 수준의 안전을 나타냅니다. 이는 파키스탄이 많은 나라보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지만 여전히 특정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파키스탄의 범죄 지수는 43.2로 중간 수준의 범죄율을 시사하며 강도, 절도, 그리고 기물 파손과 같은 재산 범죄의 중간 정도 위험을 포함한 특정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부패와 뇌물에 대한 인식은 특히 높아 거버넌스와 공공신뢰에 지속적인 과제가 있음을 반영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브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혹시 채용 공고에 젊음과 아름다움을 대놓고 요구하고 오토바이 한 대에 온 가족이 올라타고
술이 물보다 쌀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곳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이거나 상상조차 못할 일일 수 있죠. 놀라운 채용 관행부터 세계적인 기준과는 다른 독특한 전통까지 베트남 생활의 놀랍고 색다르며 흥미로운 모습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트남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1. 베트남의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 베트남에 발을 들이면 즉시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체크인 카운터, 카페, 심지어 관공서까지 어디에서나 마주치는 윤기나는 검은 머리와 환한 미소를 가진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죠. 베트남에서는 특히 호텔이나 소매업처럼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 업계에서 외모를 전문성과 회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기업들은 고객에게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젊고 아름다운 외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베트남의 젊은 노동 인구 또한 이러한 경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중위 연령은 약 32살으로 고용주들은 거대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신체적 조건이 또 하나의 채용 기준이 되곤 합니다.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기준이 소송이나 시위로 이어질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일반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외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들은 직업적인 거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좌절감까지 겪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거의 모순처럼 보이는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매우 보수적인 사회에서 가장 놀라운 산업 중 하나가 어떻게 대중의 눈앞에서 번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 믿기 힘드실 겁니다. 2. 음식과 소비 습관. 베트남의 특정 지역에서는 고양이나 개를 전통 음식으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는 베트남의 특정 지역, 특히 북부 지방과 하노이 근교에서는 하나의 문화적 전통입니다. 사실 베트남의 이러한 관점은 역사적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이 동물들은 반려동물이자 동시에 식량 자원으로서 이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정 공동체에서는 이 음식을 먹는 것이 특별한 행사나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음력으로 월말에 먹으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도 하죠. 비슷하게 작은 호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고양이도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개에 비해서는 덜 흔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베트남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단면의 일부입니다. 반면에 미국, 영국, 호주를 포함한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드물 뿐만 아니라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고양이와 개를 보살핌과 존중을 받아야 할 반려동물로 보는 문화적 관점에 따라 엄격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죠. 역사와 현지 신념에 깊이 뿌리내린 베트남의 관습은 무엇이 용납되고 무엇이 금기되는지에 대해 사회마다 얼마나 다르게 정의하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베트남의 또 다른 역설적인 면, 바로 관계에 대한 매우 보수적인 접근 방식과 함께 흥미로운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3. 사랑과 관계. 베트남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 중 하나는 바로 사랑 호텔 또는 대실 호텔이 아주 흔하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불법이거나 금기시되는 일이죠. 특히 베트남의 연애 문화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커플이 손을 잡는 것조차 보기 힘들며 키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바 같은 사교적인 장소에서도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호텔들이 베트남 생활에서 이토록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해답은 베트남의 전통적인 주거 형태에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젊은 성인들이 20대 후반이나 30대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다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강한 가족 유대를 반영하는 베트남 문화의 초석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 특히 커플들에게 사적인 공간을 거의 허락하지 않죠. 이 호텔들은 커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신중하고 편견 없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많은 호텔들이 테마가 있는 방이나 시간제 요금을 예약 웹사이트에 명확히 표시하며 공개적으로 광고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연인들을 위한 용품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생활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에 대한 베트남의 보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 호텔들은 널리 퍼진 사회적 필요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이 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젊은 커플들만 이 호텔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함이 요구되는 관계에 있는 중년 커플들도 이곳을 이용하죠. 가족의 평판과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이 공간들은 전통적인 규범을 깨지 않으면서 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부터 대중적인 즐거움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의 술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계속하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정말로 지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세요? 4. 공공장소 음주와 미성년자 음주. 베트남에서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전통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가족 모임이든 사업상 거래든 친구들과의 밤샘이든 술은 관계와 환대를 돈독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만취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불법으로 간주하는 많은 나라와는 달리 베트남에서는 이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널리 받아들입니다. 밤에 베트남의 어느 도시를 걸어보면 막걸리를 마시며 유대를 다지는 친구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즐기는 가족들, 그리고 낯선 사람을 자신의 자리에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노이의 맥주거리는 이런 분위기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곳에서는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맥주 중 하나인 생맥주 한 잔에 약 700원밖에 하지 않는 맥주를 마시며 어울려 활기차고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느긋한 음주 문화에는 문제점도 따릅니다. 베트남은 2020년에 공공장소에서의 만취와 특정 구역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지만 단속은 느슨하고 문화적 관행이 법적 제재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 음주로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비교적 흔한 일입니다. 10대들이 가족과 술을 나눠 마시거나 친구들과 몰래 맥주를 마시는 모습은 알코올 교육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술값이 저렴하다는 점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한몫합니다. 현지의 주요 술인 막걸리는 종종 생수보다 저렴합니다. 못, 하이, 바, 유 또는 건배라고 외치며 건배하는 전통은 술이 공동의 사회적 경험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널리 퍼진 술의 보급은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이나 다른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막걸리가 생수보다 저렴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널리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관대한 음주 문화가 여러분 나라의 사회적 역학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5. 흡연의 보편성. 베트남에서 흡연은 개인적인 습관을 넘어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규범입니다. 전국에 널리 퍼진 개방형 건축 구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공간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줄을 서거나 카페에서 쉬고 있을 때 담배 연기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이는 비흡연자에게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트남에서는 흡연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을까요? 한 가지 주요 요인은 담배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세금으로 흡연을 억제하는 나라들과 달리 베트남의 담배 제품은 여전히 매우 저렴합니다. 담배 한 갑 가격이 보통 $1,
즉 약 1,300원 미만이라 인구의 많은 부분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렴한 가격은 흡연 규제에 대한 느슨한 단속과 맞물려 흡연이라는 습관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확고히 자리 잡게 했습니다. 일부 공공장소의 금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흔치 않고 종종 피하는 문화적 태도 또한 한몫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물질이 밤 문화에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트남의 웃음가스 사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6. 아산화질소 사용. 흔히 웃음가스로 알려진 아산화질소는 마취 및 진통 효과 때문에 오랫동안 유료 및 치과 시술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이 물질이 밤 문화와 파티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술집, 클럽, 심지어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풍선에 담아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사용자에게 짧지만 강렬한 황홀감을 주며 종종 걷잡을 수 없는 웃음과 어지러움을 동반합니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아산화질소를 규제 물질로 분류하여 기분 전환용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규제는 훨씬 더 관대합니다. 2024년 현재 아산화질소는 기분 전환용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법적 해색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제의 허점 덕분에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이러한 개방성은 놀라움과 우려를 동시에 안겨줄 수 있습니다. 종종 무해하다고 인식되지만 웃음가스는 오용될 경우 실제 위험을 수반합니다. 메스꺼움, 어지러움, 극단적인 경우에는 뇌로 가는 산소가 일시적으로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과도한 사용이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가벼운 파티 분위기 속에서는 이러한 점이 종종 간과됩니다. 현지 당국도 증가하는 우려에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지방에서는 특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아산화질소 판매에 대한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아직 전국적인 금지 조치는 없지만 젊은 층과 방문객들 사이에서의 사용 증가는 더 엄격한 규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베트남의 확고한 입장은 세계적인 추세와 어떻게 비교될까요? 그리고 이는 사회 규범에 대한 베트남의 접근 방식에 대해 무엇을 보여줄까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 은밀한 행위. 베트남은 사적인 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며 이를 심각한 범죄로 분류합니다. 2003년에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거래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 행정 제재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은 문화적 가치와 공중도덕을 지키려는 베트남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하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존재하며 사회 규범과 상호작용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조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해당 산업을 규제하여 등록, 과세, 보건 및 안전 기준 준수를 요구합니다. 네덜란드도 비슷한 모델을 따라 감독을 유지하면서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엄격한 금지는 전통적 가치와의 일치를 강조하지만 이러한 금지를 시행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은 또한 다른 형태의 성인용 콘텐츠도 사회적 가치에 해롭다고 규정하며 금지합니다. 정부 규제 하에 유사 산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일본과 달리 베트남은 생산, 배포, 광고를 전면 금지합니다. 당국은 위반 시 심각한 처벌을 부과하며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의 초점을 강조합니다. 한편 뉴질랜드나 벨기에와 같은 국가들은 유사한 활동을 비범죄화하거나 규제하여 참여자들을 위한 보호와 노동권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차이는 문화적 우선순위와 정책이 어떻게 사회 규범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베트남의 확고한 접근 방식은 현대적 현실이 법 집행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국이 세계적인 추세에 적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문화 보존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8. 공공도박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논쟁적인 문제이며 베트남은 이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공도박은 거의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복권과 소수의 허가된 카지노가 있는데 이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베트남 국민의 참여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에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조건 하에 제한적인 접근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합법화되고 규제된 도박을 수용한 국가들과 대조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영국도박위원회 UK 갬블링 커미션가 감독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자랑하며 공정한 게임, 소비자 보호, 산업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호주에서는 복권, 스포츠 베팅, 카지노와 같은 형태의 도박이 2001년에 인터랙티브 도박법에 따라 허용되며 성인이 책임감 있게 참여하도록 허용하면서 위험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도박법이 주마다 매우 다릅니다. 네바다와 뉴저지 같은 주들은 직접 방문하는 도박과 온라인 도박을 모두 합법화하고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번성하는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들 주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며 과세와 관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담 규제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베트남의 엄격한 금지는 사회 질서 유지와 도박과 관련된 잠재적 해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우선시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경제적 이점과 개인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법적 환경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고려사항이 전 세계의 정책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은 또 다른 분야인 결혼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동성 결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9. 동성 결혼 베트남에서 동성 결혼의 지위는 흥미로운 문화적, 법적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더 이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법적 인정과 보호 또한 부족합니다. 2014년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성 결혼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법적 지위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동성 커플은 공식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거나 이성 커플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에 대한 접근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덜란드는 2001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이후 캐나다,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을 포함한 37개국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의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이 지역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며 선구자로 부상했습니다. 2025년 1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획기적인 법은 커플에게 상속, 재산 소유권, 의료 결정권을 포함한 완전한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접근 방식은 결혼 평등에 대한 다양한 세계적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베트남이 동성 결합 금지를 철폐한 것은 진전을 의미하지만 안전한 법적 인정이 부족하여 많은 커플이 필수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국가들은 완전한 결혼 평등을 수용하며 문화적 및 법적 프레임워크가 각기 다른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혼 평등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동안 표현의 자유는 베트남의 정책이 독특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10. 앙실모독죄 법률 베트남에는 특정 왕실모독죄 법은 없지만 정부는 지도자와 기관에 대한 비판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주목할 만한 예는 형법 제331조로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 민주적 자유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공개적이거나 온라인상의 비판을 한 개인을 기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전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물로 기소된 변호사 쩐딘 뜨리엔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계 다른 곳에서는 여러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2015년에 관련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더 최근에는 벨기에 헌법재판소가 2021년에 군주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여 2023년에 해당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법을 계속해서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 중 하나인 태국의 법은 앙비, 앙세자 또는 섭정을 비방, 모욕 또는 위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반 시에는 징역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이 따르며 최근 몇 년간 단속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법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통과 현대 민주적 가치 사이의 균형에 대한 더 넓은 질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다른 접근 방식은 문화와 통치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얼마나 깊이 있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베트남의 법적 체계가 국가와 기관의 무결성을 우선시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법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필요한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이 균형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전 세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1. 총기 소유 총기에 관해서라면 베트남은 강경한 입장을 취합니다. 민간인의 총기 소유는 거의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사냥이나 스포츠 목적으로만 드물게 이해가 허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은 엄격한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만 총기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엄격한 규제는 공공안전을 유지하고 폭력을 최소화하려는 베트남의 초점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 세계 다른 지역의 총기 소유는 매우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주마다 다르지만 많은 시민이 권총이나 반자동 소총을 포함한 다양한 총기를 비교적 적은 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또한 민병대 기반의 국방 시스템 덕분에 민간인의 총기 소유를 허용합니다. 시민들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지만 무기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려면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하여 규제가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핀란드도 사냥과 사격 스포츠를 위해 총기 소유를 허용하지만 신청자는 철저한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총기 소유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증명하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다른 접근 방식은 총기 소유를 둘러싼 깊은 문화적, 역사적, 정책적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베트남의 엄격한 통제는 공공질서 유지와 폭력 감소와 같은 우선순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반면 미국과 같은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여 더 관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부패와 사기. 불행하게도 직불 카드 및 카드 단말기 사기는 베트남에서 여전히 빈번한 문제입니다. 부패와 사기 또한 베트남에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와 저명한 부동산 개발업체 임원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그 금액은 무려 1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금액은 베트남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거의 3%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부패는 여행 중에 재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금은방이나 전당포에서 환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데 이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명백히 불법일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용납되는 관행이지만 특히 이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에게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즈와 같은 안전한 여행 카드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베트남 동을 사용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죠.
13. 문화적 관습과 규범. 베트남의 문화는 전통, 존중, 그리고 사회 규범이 매력적으로 어우러져 일상생활을 흥미롭게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은 드물고 종종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여겨집니다. 하노이의 공원을 거닐거나 호치민시의 활기찬 거리를 거닐 때 오랜 기간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손을 잡거나 다정한 몸짓을 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제는 겸손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베트남 특유의 차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은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이 흔한 유럽이나 북미, 또는 그러한 행동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문화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친밀감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행객들에게 베트남의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문화적 인식을 보여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베트남의 또 다른 독특한 관행은 폭죽에 대한 엄격한 규제입니다. 한때 설날 축제에 사랑받는 일부였던 폭죽은 악기를 쫓고 행운을 가져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사고로 인해 정부가 이를 금지하고 안전과 볼거리를 모두 보장하는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불꽃놀이로 대체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불꽃놀이가 무거운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와 달리 베트남은 안전에 초점을 맞춘 규제적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이 통제되고 현대화된 방식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이 모여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지켜보는 조화로운 설날 축제가 열립니다. 폭죽이 없는 대신 질서와 공동의 기쁨이 느껴지며 전통과 현대적인 안전 조치가 조화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거리로 나가봅시다. 베트남의 교통 문화는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14. 교통. 베트남의 교통은 도로를 넘어서는 놀라움으로 가득한 역동적인 경험입니다. 거리는 경적 소리, 이리저리 오가는 오토바이, 그리고 끊임없는 활동으로 살아 숨쉬고 있으며 인도와 오토바이는 다른 곳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하노이나 호치민시 같은 도시에서는 인도가 종종 도로의 연장선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보행자와 상인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이제는 출퇴근 시간에 오토바이가 교통체증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베트남 통근자들의 지혜를 보여주지만 혼돈 속을 헤쳐나가야 하는 보행자들에게는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화물 운송을 위해 오토바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모습도 똑같이 흥미롭습니다. 가구부터 상품 더미, 심지어 온 가족까지 오토바이 한 대가 엄청난 크기의 짐을 싣고 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륜차는 베트남에서 개인용 및 상업용 운송수단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적재 규정을 자주 무시하는 것은 안전 문제를 야기하여 이 모습은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일상의 한 단면이 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베트남은 중요한 안전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의 헬멧 착용 의무화입니다. 이 규정은 심각한 부상을 크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헬멧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부적절한 사용 또한 여전히 문제입니다. 여행자들은 적절한 보호를 위해 고품질 헬멧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부터 엄청난 화물 운반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의 교통 문화는 그들의 독창성과 적응력을 반영합니다. 방문객들에게 이 역동적인 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모험심과 현지 관습에 대한 존중을 필요로 하며 이는 베트남의 활기찬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진정한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분명 이 콘텐츠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